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그 밑에가 항소심, 이제 그 밑에는 1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됩니다. 상고심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랐고 오늘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는 이제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 해서 놀랐고 오늘은 또 이걸 TV로 생중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으니까 이건 36일 만에 이제 5월 1일 대법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법정 시한이 3개월인데 3개월보다 두 달 가까이 이제 앞당겨서 내일 선고를 하는 겁니다. 성 회장님, 예. 이런 대법 발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서로 약간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있는 느낌인데, 예. 예,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대법원이 사실 6월 3일 네. 이후에 뭔가 이전에 판결을 못 내리게 되면 네. 6월 3일 넘어가 버리면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으로 또 논쟁이 아마 네. 국가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이걸 입장을 내줘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도 있고 네. 대법원이 전 입장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네. 선고를 기각하든지 파기 상관없죠. 재판을 하든지 없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네요. 뭐든 저는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뭔가 그 84조까지 해석을 할까? 저는 84조는 나중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네. 최대한 빨리 내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이게 그냥 상고 기각이든 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또 주장하고 계시는 이게 뭐 파기환송이든 파기 환송은 이제 헌법 84조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네. 파기 재판을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파기 재판에서 끝나고 뭐 아니면 상고 기각해서 무죄로 끝나 버려도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84조에 대한 해석은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 예,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일 판결을 하면서 할 것 같지. 그래서 저는 내일 판결과는 별개로 한번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파기환송을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이 되면은 대법원이 그거 발표하면서 이 재판이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네. 84조에 대한 해석을 같이 내릴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여러분 같은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그 조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좁게 해석하면 뭐 기소만이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건은 진행된다. 네. 넓게 해석하면 재판까지 포함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돼야 된다. 이 양쪽 해석이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면 결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어쨌거나 내일 판결이 갑자기 당겨진 이유,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빨라진 이유는 저는 그런 것들 논란을 좀 차치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지금 대법원 문턱까지 온 건 하나잖아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내려주는 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이거에 대해서 당 일부에서는 뭐 이게 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저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법원이 빨리 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빨리 최대한 빠르게 뭐 무리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법관들이 이거 재판 내용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갔으니까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본인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만 거치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일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례적으로 빠른 결과가 나온 게 일단 양쪽의 예측은 다릅니다만 내일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 정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뭐 대법원이 또 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걱정의 근거는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요. 근데 또 저희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네. 또 대법관 구성이 지금 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쪽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아마도 대법관들에 대한 뭔가 비판을 하게 될 텐데 근데 글쎄요 뭐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후 대변인께요. 네. 정말 그 전원 합의체 전합으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이제 내일 선고를 한다 하는데 초스피드 하지만 뭐 이런 스피드는 처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희대 또 대법원장이
지난주부터 일절 외부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90% 득표율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법의 엄정은 그 엄정함을 이번에 보이려고 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성치훈 의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진보 진영에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 나라의 희망이다. 저번에는 저의 안위를 걱정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분은 학교 선후배 사이. 호 대변인께서 선배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분위기와 말투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근데 뭐 그 친소 관계 친하진 않아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따로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친해지는 게 별거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 그렇습니다. 저 맞습니다. 그때 식사했는데 이렇게 셋이 한번 그때 했습니다. 늦게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 1시간 늦게 왔었죠 그때. 선배님 말씀 들어보시죠. 근데 저도 TV조선 그 출연하는 도중에 그 속보가 이제 첫 소식으로 들어와서 예.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제 옆에 구자룡 변호사가 네. 그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았는데 네. 대법관들도 지금 서로의 의견이 어떤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 직전에 역시 그 헌재처럼 네. 평의를 해서 거기 똑같이 연차 낮은 대법관부터 한 명씩 나는 이거다 이렇게 결론을 밝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서 빨리 끝내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반대로 이거 그 이재명 그 저기 파기환송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사적인 결단은 맞다고 보는 것이 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이게 최대한 대선에 보다 좀 그 기간을 두어서 지금 한 달 정도 두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는 법리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 선거는 선거대로 국민들이 또 판단하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미리 지레짐작하지 말자. 다만 이 사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요새 똑똑한데 초등학생들이 봐도 저는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나 명백하고 간결한 구조이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이재명 그 후보가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그 한 겁니다. 공공연하게 국감장에서.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죄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저께였죠. 그 조선일보 최원규 기자가 쓴 네. 그 법조 오래 출입했던 저도 옛날 법조 출입할 때 잠깐 같이 법조에도 네. 출입했었는데 네. 2심 판결문을 아무리 또 납득하려고 읽어봐도 법기술, 사법기술, 기교를 총동원해서 무죄 판결 결정 내려놓고 5개로 쪼개서 이거는 고의에게는 협박은 다른 공공기관 부지지 백현동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였다라는 그 얘기인데 저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그 사법계에 있는 분들,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얘기이고 대법관들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신데 그것도 12명의 이제 집단 지성이 모여지는 건데 네. 합리적으로 법대로 판결하신다면 저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순서를 매겨본다면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네. 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첫 번째가 파기환송, 네, 그 다음은 상고기각, 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가능성이 파기자판. 사실 파기자판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기에는 대법원에 좀 너무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일부로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6월 3일까지 다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일단 상고 기각이든 파기자판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그 날짜로 딱 논란이 끝나는 건데 파기환송을 하면은 네. 또 그게 계속 연기를 피우면서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다 바꾸겠습니다. 파기자판 1번 파기자판으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데는 놀라운 솜씨들을 가지고 왜 답변을 조정하십니까? 근데 형사소송법에 네. 제가 읽어봤어요. 형사소송법에 네. 조항이 파기자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고심의 심리가 충분하고 사실 네. 그 뭐 증거가 충분히 했을 때는 파기 자판한다는 게 130 몇 조더라 거기 있고 그 다음 항이 파기 환송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정신으로 보면 대법원이 할 수 있으면 파기 자판을 먼저 해라. 네. 이게 아니면 파기 환송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언론들은 또 습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상고 기각 결정이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가 날개를 단 것이 될 것이다. 날개를 지금 몇 번째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개 표현을 좀 많으면 다른- 좋죠 뭐. 네. 네. 뭐. 아니 이미 날개가 있는데 또 달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이상 어떤 변수 또는 뭐 걸림돌 이런 거 이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일단 큰 걸림돌 하나는 넘는 건데 걸림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6월 3일 날이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고 네. 84조에 대한 아 판단이 끝네. 네 나와야죠. 왜냐하면 상고 기각이 돼서 무죄가 됐다. 네. 그러면 아직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84조 해석. 그리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 그럼 파기환송도 지금 사실 6월 3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예. 그거 때문이라도 또 84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뭐 내용에 대한 판단 그런 건 당연히 뭐 무죄를 주장해 왔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로 올라간 것이 파기 재판될 가능성 그리고 파기 환송될 확률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저희 높다고 보고 있으나 상고 기각이나 다른 어느 쪽으로 나든 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8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84조에 대한 해석도 저희 입장은 있죠. 저희 입장은 있습니다만 또 판단을 내려주면 그걸 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죠. 성 의장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84조는 재판까지도 포함한다는 의견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대신 알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돼서 재판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권자들이 알고 투표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이 알고 투표에 임했는데 그래 이 사람 지금 파기환송돼서 재판 이제 또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임기는 주권자들이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 동안은 재판을 안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하는데 80만 원 선고할 거다.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뭔가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대법원이 네. 자 우리 판결했어 파기 재판 무죄인 건 아니지만 어. 출마하는 데는 지장 없게 지장 없어. 만들어주는 최종적 결론을 내려버릴 것이다. 그게 그럼 민주당은 환영하는 겁니까? 80만 원 차기 파기 재판. 또 그거를 환영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네.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에 나갔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환영한다까지는 하긴 그렇죠. 그냥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뭐 그렇게 나오겠죠. 떨떠름한 표정으로. 환영하겠죠. 떨떠름한 표정은 이거 저번 주에 분위기가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장원준 기자가 좋잖아요, 좋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뭐 그걸 뭐 웃고 막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기본 이제 구성 도구가 언어고 언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국어 사전이 있는 거죠. 국어 사전이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소추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예.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모든 국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다 알고 기자 있습니다. 저도 네. 기자 네. 똑같이 그렇게 알고 네.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국어 사전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은 법도 없어지고 국어 사전의 의미도 바뀌고 본인 위해서 당에서도 당원 당규를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제 법은 이제 마음대로 바꾸겠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근간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민주당의 이 법률 하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솜씨가 좋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추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논란거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배워야 돼요.
나쁜 건 안 배우는 게 맞다고. 유리하더라도 안 배워야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역사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고 저희가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닌데 항상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고 또 정치가 사법부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 엄청난 일들이 사법부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저희가 또 미리 말씀을 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럽고 일에 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희가 실컷 이제 토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예상을 했어도 나중에 또 그게 크게 뒤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여러 갈래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체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린다면 파기 자판 뭐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상고 기각 쪽의 의견이 대체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보도를 할 때 상고 기각을 맨 앞에 놓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러나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보여온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든지 또는 그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이렇게 9일 만에 초스피드로 결론을 낸다는 건 또 대법원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의 댓글은 아주 냉정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어긋난 적이 너무 많아서. 네. 위원님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시청자들을 그쵸, 대변하는데 그쵸. 예, 대변을 할 뿐 제 그러니까.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네.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